제가 부탁드리는 거 항상 시험 끝나면 선생님도 항상 하는 말. 제발 평상시가 세미파이널, 파이널 때처럼 여러분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세미파이널이랑 파이널 때는 눈에 불 킨 채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장담할게요. 그래서 눈깔 보니까 한 4마리 정도 또 꾸벅꾸벅 비둘기처럼 고개 조아리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리셋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수업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일단 절대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부등식부터 배워볼게요. 근데 이 부등식은 사실은 우리가 공수2에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중딩 때 배웠고 플러스 공수1에서 한번 배웠죠. 여러 가지 부등식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공수1 때 배운 부등식은 뭐였냐라고 하면 대부분 해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야 라는 해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공수2에서 배우는 부등식은 요런 해를 찾는 방법들 식을 바로 뭐 하자?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초등학교 땐 당연히 4가 커, 2가 커 라고 선생님이 1, 2, 3, 4 순서대로 가르쳤으니까 얘가 크다라고 배웠지만 공수2에 와서는 왜 그럼 4가 진짜 큰 거야? 그럼 증명해봐. 아, 이거를요. 차를 이용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제곱을 이용한 증명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계산했던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는 공수2가 바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중학교 때 배운 부등식을 한번 복습하고 가볼게. 자, 1번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A에서 B를 뺐을 때는 0보다 크다라는 걸 당연히 알 거야. 그래서 예시를 같이 밑에 다 적어드리면 방금처럼 4가 커, 2가 커 라고 물어봤으면 공수2에 와서는 4에서 2를 한번 빼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그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서 4가 더 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순서대로 쭉 갈게요. 두 번째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면 당연히 뭐 한 거? 둘이 더한 것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 둘이 곱한 것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개념이고요. 자, 세 번째. A도 양수, B도 양수면 우리는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거를 제곱해서 비교해도 A가 더 클 거고 루트를 씌워도 항상 어떻다? 그 원래 게 크다라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당연히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 있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익숙한 건데 나중에 우리 절대부등식 배울 때 이 기본적인 게 흔들려서 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막상 선생님 이 절대부등식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합답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죠. 합답형이 뭔지 아시죠? 기억, 니은, 디귿. 왜? 하나만 틀려도 그 문제는 그냥 다 틀려버리거든. 근데 이 합답형 문제 풀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 동그라미 쳐오고 말 되는 거에다가 틀렸다고 쳐오는데 대부분 보면 요 1, 2, 3, 4번들이 흔들렸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만약에 제곱해서 더했더니 그게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다? A도 0이고 그리고 바로 B도 0일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섯 번째가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것은 그냥 A를 제곱하는 거랑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원래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이 6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6번이 절대부등식의 어떻게 보면 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6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이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써먹을 때가 언제였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절대값 A 더하기 B 제곱하는 경우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전체 제곱하면
이 절대값은 없는 것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 써도 상관은 없더라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해보자 이거지. 그럼 조심하세요. 얘랑 얘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얘를 제곱하라는 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똑같아요, 얘랑. 근데 가운데가 이 절대값 a, b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건 원래 거랑 제곱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제곱한 게 그대로 나온 거고 얘를 제곱한 게 그대로 나온 거더라라는 거지. 자,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번째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 a, b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원래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왜요? 라고 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절대값 a, b는 4가 나올 거고 그냥 a, b는 4가 나올 거니까 얘는 같게 될 거야. 근데 반대로요. a가 만약에 음수고요. b가 만약에 양수면 어떡하죠? 그럼 절대값 마사가 나올 거고 여긴 마사가 나올 거니까 항상 얘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만약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랑 똑같을 거야. 여기는 양수 나오고 여기도 양수 나올 거니까 얘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절대값 a, b가 그냥 a, b보다 크려면 a, b의 부호가 어떻다?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요, 사실상 중학교 때 배운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참고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냐면, 공수1에서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문자 x를 포함한 요런 식들의 뭐를 찾는데, 바로 범위를 구하는데 방법을 공부했다면, 공수2에서 부등식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걸 지우고,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대소비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소비교. 대소비교는 지금 단어만 보면 어때요? 쉽죠? 누가 더 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이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떤 숫자의 대소비교를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벌써 그 문제 유형에 이 개념 설명에 써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고요. 두 번째는 제곱의 차고요. 세 번째는 비입니다. 비는 비율을 뜻해요. 그럼 너네들이 딱 봐도 이거는 차를 이용해서 대소비교하면 되겠다. 이거는 비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거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대소비교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이제 앞으로 배우면. 자, 첫 번째.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는 사실은 제일 흔한 비교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4가 커, 2가 커? 라고 물어보는 것과 2가 커, 4가 커, 3이 커, 3이 커? 이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뒤에 걸 빼세요. 조심하세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헷갈립니다. 앞에서 뒤에 거 빼볼게.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이 부등호가 그대로 가서 4가 더 크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만약에 2에서 4를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가서 뒤에 게 더 큰 게 될 거고요. 만약에 3에서 3을 뺐더니 0이 나왔죠. 그럼 그게 그대로 가서 3과 3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는 되게 흔한 우리가 말하는 정수, 자연수, 실수 범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대소비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개념 한번 읽어볼게. 차를 이용한 증명, A 빼기 B의 식을 인수분해하여 다항식의 곱의 꼴로 변형하거나 완전제곱식의 합의 꼴로 변형한 후 그 부호를 조사하면 두 수 또는 두 식을 대소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방금처럼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얘랑 마이너스 2,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럼 이게 대소비교를 한번 해달라는데요? 라고 하면 얘를 넘기면
우리가 차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플러스 2x가 나오고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말이 되냐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냐? 요거 갖다도 붙여줄게. 요렇게.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건데, 얘들아, 우리 지구상에는 어떤 숫자를 넣었어. 실수. 1을 더했어. 그럼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하지만 얘를 제곱하는 순간 뭐밖에 안 돼?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되니까 해가 말이 되죠. 그럼 얘는 해를 뭐라고 말하면 돼?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물어볼까? 봄이나, 만약에 여기에 같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지? 같다가 없었으면 해를 뭐라고 적으면 돼? 그치. 해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해주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사실은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대부분 학교에서 좋아하는 유형은 얘다. 2번 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제곱의 차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그냥 4, 2 비교하면 될 걸 4를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4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3을 제곱해서 대소 비교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빼면은 얘도 양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고, 빼면은 음수니까 16이 더 클 거고, 둘이 빼면 0이니까 9는 똑같을 거고. 그러면 제곱한 놈이 크면 원래 것도 크겠네요. 맞아요. 제곱한 놈이 더 작으면 원래 것도 작겠네요. 맞고요. 제곱했더니 0 나오면 차가 원래 것도 둘이 같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굳이 차를 이용하면 되지 왜 얘를 복잡하게 제곱을 한 다음에 비교합니까? 라는 건데, 당연히 이런 정수라든가 자연수를 대소 비교하는데 제곱해서 대소 비교할 일은 없고, 대부분 얘들아, 이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일 것 같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루트, 근호를 포함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근호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 뭐 있잖아. 절대값을 포함한 것들. 요 두 가지들은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루트 5랑 루트 7 누가 커? 당연히 루트 7이 크다고 알 거야. 당연한 거지만 이걸 증명하시려면 얘를 뺄 수는 없다라는 거지. 루트 5에서 루트 7 뺀 거, 야 이건 뭔가 어려운데요 라고 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한번 제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 제곱하면 5, 얘 제곱하면 7, 그 다음 빼볼게. 그럼 0보다 작아. 선생님 뺐더니 0보다 작으면 얘가 그대로 가서 루트 7이 더 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근호를 포함한 것들은 우리가 바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값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절대값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이거 너네 알아요? 이거 애들 막 숫자 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숫자 넣으면 당연히 말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1, 1, 1, 1. 같아요, 선생님. 1, 2, 1, 2. 같아요. 선생님, 그럼 항상 같은가요? 아니, 다를 수도 있어. A랑 B가 만약에 부호가 다른 거 들어갔어. 마이너스에. 뭐 1 넣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긴 0인데 마이너스에 1 넣으면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증명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대소 비교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제곱한다라는 거지.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왼쪽을 제곱하면 방금 저기서도 연습했지만 전체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원래 절대값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아까 조심하자 그랬지? 각각의 절대값이 있는 걸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커요? 선생님 얘가 커요? 그럼 모를 때는 빼봐 라는 거야. 그래서 뺐어. 그러면 남는 게 2ab 마이너스 절대값 2ab거든요.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ab 마이너스 절대값 ab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이거 연습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중학교 고등교육 과정에서 ab랑 절대값 ab 중에 누가 더 컸지? 절대값 ab가 더 컸지. 그럼 최소한 요 수는 뭐 아니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 아니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든. 앞에서 뒤에 걸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죠. 왜? 같은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선생님 그래서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거지. 숫자를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 집중하셔야 돼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증명은 두수 또는 두식이 근호. 얘들아, 근호가 영어로 루트야. 한글로 근호라고 하고, 근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 두수 또는 두식을 뭐 대소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소 비교를 쭉 하는 방법을 써놨다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 제곱의 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오류. 이 오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A가 커, B가 커? 라고 물어봤어. 근데 모르겠어서 얘를 제곱했어. A제곱, B제곱. 그래서 얘를 대소 비교했어. 뺐어. 그때 0보다 작대. 근데 그럼 얘가 더 작아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될 때가 나와. 선생님 지금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얘 제곱하면 5, 얘 제곱하면 7, 뺐더니 0보다 작아서 루트 7이 더 크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게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 오류가 언제 발생하냐면 너가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 주체 A 또는 B 있죠? 얘가요 절대 음수면 안 돼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한 번만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한번 내가 예시 들어볼게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혜인아, 너 아무거나 숫자 양수 하나만 말해줘. 6. 음수 아무거나 말해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자, 누가 더 커요? 우린 당연히 배웠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근데 여기서 여기 제곱해 볼까요? 뭐 나오죠? 36. 요거 제곱하면 뭐 나오죠? 25. 맞아요? 선생님 36, 25 누가 더 커요? 36이 더 크죠? 그럼 여기서 빼면 얘가 0보다 크니까 뺐을 때 앞에가 크니까 얘가 더 큰데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자, 하나만 더. 봄이나 아무거나 음수 하나만 말해줘. 마이너스 하나만 더 음수. 마3. 자, 누가 더 커요? 마3이 더 크죠? 근데 물어볼게.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그럼 누가 더 커요? 49가 더 크죠? 그럼 우리는 누가 더 크다고 말해야 돼? A가 더 크다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누가 훨씬 커요? B가 더 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인 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둘 다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이 제곱의 차 증명이 깨지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이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없으면 제곱의 차로 부호로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옆에 주의에 예시까지 드러났습니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면 제곱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B가 더 커지더라. 그럼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는 오늘 수업하고 안 할 거예요. 추석 끝나고는 이거는 언제 만날 거냐면 11월 달에 만납니다. 절대부등식은. 오늘 수업이 거의 절대부등식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세 번째는 비율을 이용한 증명이에요. 근데 그 비율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4예요. B가 7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B가 더 큰 걸 아는데 굳이 비율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 뒤에 걸로 앞에 걸 나눠보는 거야. 난 분명히 말했어. 뒤에 걸로 앞에 걸 나누라고 하는데 가끔 앞에 걸로 뒤에 걸 나누는 친구들 많아요. 반대로 7분의 4를 구해보는 거야. 7분의 4,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요 부등호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B가 더 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선생님, A가 10이고 B가 2야. 이걸 굳이 비율을 이용해서 증명해달래. 그럼 2분의 10을 구해보는 거야. 5거든요. 얘는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어느 쪽 방향? 왼쪽 방향. 진짜 10이 더 크죠. 만약에 두 수가 같게 나오면 너무 뻔하죠. 5야. 그럼 아마 5분의 5는 1일 거니까 얘는 1과 같다니까 같다 보호가 그대로 와서 5랑 5는 똑같겠지.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가 짠 하고 나왔을 때 차를 이용할지, 제곱의 차를 이용할지, 비율을 이용할지는 제가 어떤 걸 보고 선택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우선은요,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 그리고 0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웃긴 건 이 B도 얘랑 똑같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곱의 차랑 비율을 이용한 대소 비교는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두 수를 딱 봤는데 이건 둘 다 어쩔 수 없는 양수야. 그러면은 얘를 이용하든 얘를 이용하든 얘를 이용하든 아무 문제 없이 쓰시면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껴있는 것 같아요. 음수끼리의 대소 비교가 진행되고 있어. 그럴 때는 제곱의 차랑 비율보다는 그냥 차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봐볼게. B를 이용한 증명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거나 B가 간단한 정수로 정리되는 수를 비교할 때 사용하고, 밑에 아주 중요한 말 써놨죠.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B분의 A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또 치명적인 추가적인 오류가 하나 더 발생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거? 없죠. 그 말 뜻은 뭐냐면 A가 5인데 B가 0이야. 이런 거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비율로. 왜? 0분의 5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신기한 건 뭐냐면, 자, 각각 적어줄게. 이놈의 제곱의 차의 오류는 A와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비율은 A와 B가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0만 제외당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얘는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분모에 0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가 일단은 대소비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대소비교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힘들어요? 오늘, 근데 너네들은 그나마 시험 끝나고 하루 더 쉬다 나온 거잖아. 그치? 어제 중앙여고는 끝난 날 나왔단 말이야. 어제 수요일 개강이어가지고. 근데 자기 이 목요일날 결석할 것 같은 친구 있어요? 자기 시골이 좀 멀어서 오랫동안 있다 온다. 뭐 시골이 뭐 캄보디아,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없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오세요. 여행, 친구들과의 놀기, 요딴 거 제외하시고요. 야구장, 요딴 거는 무조건 나오세요, 학원. 자, 연락만 줘, 결석한다는 거. 자, 학교 시험에선 이 제곱의 차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장담할게요. 요 2페이지 있죠. 1, 2, 3, 4, 5, 6, 7, 8, 3페이지까지 8개의 증명이 있거든요. 이 8개 중에요. 누구 걸까? 태호 걸까? 태호 걸고 2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 8개 중 2개는 무조건 나와요. 늘 나왔어요. 서울여고 숙무는 그냥 서술형으로 대놓고 냈어요. 다음 식을 증명하시오. 이 서울여랑 숙무는 여길 좀 좋아하거든요. 나름 선생님 서울여 숙무를 오래 해서. 근데 이 대부분은 단답형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8개를 던져주고 그 중에 뭐 어떤 한 개 던져주고 가나다라 채우는 거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아, 선생님이 8개를 지금 추린 건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증명은 무한개가 있어요. 그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증명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가볼게. 1번 한번 가볼게. 1번. 그냥 여러분들 칠판만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얘랑요. 얘랑 대소 비교를 해달래요. 우리 아까 이거 해봤었어요. 아까 뭐 한다 그랬지? 이거 무슨 방법 써야 돼? 차 이용할까? 제곱의 차 이용할까? 비율 이용할까? 왜? 뭐가 있으니까? 절대값. 자, 그럼 시작할게. 얘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것처럼. 얘는 제곱하면 절대값만 하나 조심하자. 가운데. 그리고 선생님 제곱했어요. 그럼 빼봐.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판단하면 되거든. 없어지고. 2로 묶었어. 그럼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중등교육과정과 공수원 과정에서 배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갑자기 왜 얘가 항상 음수예요, 선생님? 이거 질문 되게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 AB가 AB보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선생님,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번 보면 그걸 증명하시오. 우린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그 다음이 4번도 한번 해볼게. 4번. 4번. 밑에 거는 사실 다 반복이기도 하고요. 4번 증명해볼게. 절대값 A-B가 절대값 A- 절대값 B랑 대소 비교를 해달래. 그럼 일단은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절대값 있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전개. 제곱해. 얘 전개. 조심하세요. 가운데 절대값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쟤네 둘이 빼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그냥 2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선생님 그러면 얘네 둘이는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얘 반대로 넘겨볼래? 그럼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는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긴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뺐더니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얘가 그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요 여기 뻥 뚫어놔요. 가. 그 다음에 여기 뻥 뚫어놔요. 나. 그 다음에 요런 걸 뚫어놔요. 요런 거 다. 그래서 맨 마지막 대소 비교하는 거 이쪽에 라. 이렇게 뚫어놓는 문제 되게 많아요. 특히 여기는 거의 국룰이에요. 여긴 무조건 뚫어놓고요. 이거 뚫은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 저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힘든 거 알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6번 보시면 벌써 전제 조건이 걸렸어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놓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랑 루트 A 플러스 B랑 대소 비교해달래. 근데 얘들아, 왜 얘는 이 조건이 왜 먼저 걸려있지? 만약에 A, B가 음수가 되면 우린 무슨 수라고 하지? 허수라고 하니까. 그럼 대소 비교는 아시다시피 실수라는 전제하에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더 커요? 대답하면 노벨상 탑니다. 허수는요 대소 비교가 불가합니다. 선생님 4배 했잖아요.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허수라는 것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4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더 큰 거냐는 거예요.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이거는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배를 한 게 더 큰 건지 얘가 음수니까 4배를 하면 더 작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허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소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허수는 대소 판별이 안 되니까 뭐가 불가능했죠?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게 어려웠어요. 물론 굳이 이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뭐 복소 평면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허수는 불가능한데 얘를 뭐 1,i, 4, 몇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소 비교는 어쨌든 실수라는 전제 하에 하니까 자, 얘 제곱해 볼게. 그럼 a, b 플러스 2루트 ab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b가 나와. 선생님 누가 더 커요? 몰라, 빼. 여긴 0 나오겠죠? 그럼 2루트 ab거든요.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얘 전체는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럼 얘가 그대로 가서 어떻게 돼요?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겠죠. 나중에 막 숫자 넣고 있으면 한 대 팬다 내가. 이거 합답형 기억니은데 푸는데 밑에다가 다 조그만하게 1, 4, 2, 3 다 숫자 넣고 있어. 급할 때, 특히 진죽 먹을 때. 왜? 어떻게든 맞춰야 되거든. 근데 증명하는 방법은 생각이 안 나. 다 밑에다 숫자 넣고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하필 자기가 넣은 숫자는 말이 돼. 근데 다른 친구가 넣은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틀리고 남은 맞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제발 부탁인데 이 절대부등식 쪽은 그냥 풀이 과정, 증명하는 과정을 공부해야지 이거 무조건 이런 쪽이 커요. 무조건 이쪽이 커요.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자, 뒷장 넘어가서요. 뭐 7번, 8번은 다 똑같습니다. 7번, 8번 다 똑같고, 어쨌든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는 수들의 대소 비교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냥 부등식 공부한 거예요. 우리 절대부등식 공부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절대부등식이에요.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이해 안 되면 멈추세요. 오늘은 꼼꼼하게 나갈 테니까. 뭐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금 뭐 등급 컷이 1등급은 80점 후반 선생님이 보내준 그 점수대로 되는 것 같고 2등급 컵이 좀 복불복인데 2등급은 별말 없으시니? 학교 선생님이? 지금 중앙여고가 81이 1등급이고 2등급이 59가 나왔거든. 57. 이렇게 나왔어. 이번 학교 시험이 등급 컷이.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이제 4개 틀린 애들. 그리고 이제 2등급은 졸라 많이 틀린 애들. 이거 사실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이게 80, 선생님이 아마 분석표 보낸 거에는 90점 몇에서 80 이렇게 잡았으니까 한 100점이 7명 나왔다며. 생각보다 좀 적어서 놀래긴 했는데 어쨌든 한 80 후반, 한 89에서 만약에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2등급이 한 그래도 한 진짜 막 보수적으로 잡으면 너네 1학기 기말고사가 60일이었더라고. 2등급 컷이 60일. 근데 이것보다 60일보다 높을 거니까 한 70, 한 3, 4 되지 않을까요? 3, 4?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2등급 컷은. 왜냐면 너네들은 알 수가 없더라고. 작년 자사고 때랑은 좀 달라. 이 중간이 굉장히 애들이 좀 혼란이 많이 오는 등급대인 것 같아. 오히려 3등급보다 2등급 애들이. 좀 이따가 성적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알았지? 자, 이제 절대부등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다? 부등식 배운 거야. 누가 어떻게 커? 근데 그거 증명해봐. 차를 이용할게. 제곱을 이용할게. 비율을 이용할게. 근데 이 앞에 갑자기 절대란 말이 붙어. 근데 얘들아, 우리 절대라는 말이 그냥 뜻이 뭐일 것 같아? 수학에서는 절대란 말이 붙었을 때. 뭐? 알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 기본적으로 무조건 말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가장 흔히 앞으로 지겹도록 보게 될 절대부등식이 얘야.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니네가 좋아하는 어떤 x를 넣든지 간에. 근데 마이너스 1억을 넣어도요. 마이너스 1억을 넣어도 항상 양수고 당연히 양수 넣으면 말이 될 거고 0 넣어도 심지어 0보다 클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는 거거든. 자,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공수원으로 증명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 그럼 얘가 공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붕 떠 있어. 그래프가 공중에 붕 떠 있다라는 건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 존재하니까 항상 말 되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근데 선생님, 판별식으로 판별이 안 되는 어떤 부등식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맞아,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선생님,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인가요? 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얘가요,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 그려요? 얘는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없네요. 그래서 이게 2번째 방법을 할 텐데, 이 2번째 방법이 뭐냐? 얘를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건데, 얘와 얘 갖다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a 플러스 2분의 1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왜?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a, ab.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4분의 1 b제곱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b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4분의 3 b제곱이 필요할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절대부등식입니까? 라는 거야. 자, 보민아, 너가 어떤 좋아하는 AP 값을 다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요 안에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놈을 제곱하는 순간은 무슨 일이 생겨? 뭐 아니면 뭐야? 그리고 어떤 B값이든지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고 4분의 3까지 곱하면 0 아니면 양수야. 근데 그 두 개를 더하래. 그럼 당연히 뭐야? 0 아니면 양수겠지. 그래서 얘도 또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고 증명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더라.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럼 제가 합답형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올 때 어떤 건 판별식을 사용하고 어떤 거는 완전제곱식을 사용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들일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증명할게 하면 두 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증명할 때는 완전제곱식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또 써볼게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그 프린트에는 있지만 얘도 또 절대부등식이에요.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왜요? 이것도 판별식 못 쓰죠?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a-2분의 1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항상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제곱하는 순간 0 아니면 양수. 제곱해서 4분의 3 곱하면 0 아니면 양수. 그 두 개를 더하면 0 아니면 양수. 얘도 절대부등식이네요. 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 4번이 조금 중요한데 이 4번을 근데 이거 저 처음 봐요. 그럼 다시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냐면 바로 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1학기 공수원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의 곱셈 공식에서 몇 차식이 있었죠? 3차식이 있었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요게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절대부등식입니까? 라고 하면 얘랑 같은 식이 있죠. 뭐였었죠? 기억나요? 이거 다시 변형 가능했잖아. 뭐로? 그렇지.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더라. 라는. 그럼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니? 말했잖아요. a에서 b를 빼면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제곱하는 순간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 근데 그걸 다 모조리 더해달래. 그러면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해달래. 그럼 얘도 0 아니면 양수. 그래서 얘도 0 아니면 양수. 내가 좋아하는 마이너스 1조를 넣든 4520을 넣든 마이너스 1000을 넣든 얘는 항상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재수까지 해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절대부등식은 이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바뀌어봤자 요 부호 정도 바뀌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게 반복되는데 학교 시험은 또 학교 선생님이 엉뚱한 데서 갖고 올 거야. 또 이상한 식을. 그래도 얘가 절대부등식이다 아니다는 누가 갖다 판단한다?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준다. 또는 판별식을 사용한다. 거기서 거의 갈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한 5분 뒤에 끝나. 이 절대부등식들은 이렇게만 그냥 찾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뒤에 단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야 돼. 그럼 이 뒤에 도대체 단 해놓고 뭘 써줘야 되냐라고 하면 얘가 0보다 큰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언제 0이 되냐? 언제 0이 되냐? 언제 0이 되냐? 언제 0이 되냐? 즉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써줘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꼬리표가 단, 등호는, 단, 등호는, 단, 등호는. 아마 학교 선생님은 여기다가도 빈칸을 뚫어 놓을 거야. 가나다 칸에다가. 단, 등호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단순히 얘가 성립한다만 원하는 게 아니라 0이 될 때는 항상 꼭 따로 써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제 물어볼게. 얘는 우리가 판별식 갖다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을 사실상 찾을 수는 없고 여기서 한번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볼게. 얘가 언제 0이 되니? 자,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한 다음에 4분의 3을 곱한 다음에 더했더니 0 될 때 찾아달래. 그러면 여기 0 될 때를 말하라는 거거든. 근데 봄이나
얘가 0 되려면 B는 무조건 뭐여야 돼? 0. B는 0이어야 돼. 근데 B가 0이 돼서 얘가 없어지면 A제곱도 0 나와야 되니까 A도 뭐여야 돼? 0. 그래서 바로 단 등호는 A와 B가 모두 다 0일 때 성립한다라는 말을 항상 써줘야 돼. 여기가 아마 무조건 빈칸 뚫려 있을 거야. 이 등호 성립 조건 찾는 거. 얘도 한번 찾아볼까? 얘도 여기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니까 얘도 A랑 B랑 모두 다 0이어야겠네. 근데 얘를 한번 볼게. 얘도 0, 0, 0 될 때를 찾아보니까 A랑 B랑 같으면 되고 B랑 C랑 같으면 되고 그럼 3단 논법에 의하여 A랑 C랑도 같으면 되겠네. 아, 선생님 그럼 얘는요. 0, 0, 0 될 때는 A, B, C가 모조리 같을 때, 즉 단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봐보세요. 다. 제가 참고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등호가 포함된 절대부등식은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대부등식이면 얘가 0 되는 값 조건 찾아보고 얘가 절대부등식이면 얘도 선생님 그럼 얘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4분의 3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맞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1은 4분의 3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그래프는 X축과 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따로 없다라고 써주셔도 돼요. 왜? X축과 만나는 게 없잖아요. 0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 미지수 2개 이상이 포함된 것.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 첫날이니까 좀 먼저 쉴게요. 그럼 잠깐 한 5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